네, 앞서 정광현 기자 이야기 들으셨던 것처럼 결국은 미래 세대가 나랏빚을 떠안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. 이마저도 정부가 장밋빛 미래만 보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요. 오수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. 오 기자, 이 미래 세대 부담이 액수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늘어난다는 건가요? 네, 국민 1인당 국가 채무가 올해 1,600만 원입니다. 그런데 2060년에는 1억 1,400만 원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. 정부는 2060년 성장률을 0.5%로 예측했는데요. 올해 전망은 81.1%로 5년 전에 처음 전망했을 때의 62.4%보다 나빠졌습니다. 게다가 2025년 이후에는 복지 등 의무 지출을 30조 원가량 늘리게 될 경우에 92%까지도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. 그런데 이조차도 정부가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를 일부러 축소했거나 아니면 미래 성장률을 낙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네,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보는 그 근거가 뭡니까? 네, 국가 채무 비율의 증가는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률의 하락이 그 주된 요인인데요. 올해부터 2030년까지 실질 성장률이 연평균 2.3%를 유지할 경우를 가정했는데 지난해의 성장률이었던 2%보다도 높게 잡았습니다.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 성장률을 국제통화기금 IMF와 현대경제연구원의 전망치보다도 높게 봤습니다. 네, 성장률이 다른 전망보다 높았다는 것은 인구와 관련된 전망에서 애초에 좀 긍정적으로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? 네, 정부가 활용한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는 인구의 감소세가 당초의 전망치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도 제시됐습니다. 그런데 정부 재정 전망에서는 이 변수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인구 감소세의 둔화 가능성만 분석했습니다. 인구가 더 줄어들면 생산 능력이 둔화돼서 기본 전망치보다 경제 성장률은 더 떨어지고 또 그만큼 국가 채무 비율도 높아지기 마련인데요. 정부는 이 변수를 제외한 데 대해서 적극적인 인구 정책의 결과로 출산율이 오르거나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등 이런 가정하에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. 네, 그리고 정부 지출이 또 예정돼 있는 게 바로 2차 재난지원금인데요. 선별 지급될 것으로 보이죠? 그렇습니다.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에 국한해서 지급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 당정 안팎에서는 중위소득 50% 미만 차성위 계층 이하의 가구가 기본 조건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. 차성위 계층 이하의 가구는 전체 가구의 25% 정도, 약 500만 가구로 추산됩니다. 차성위 계층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영업을 사실상 못한 PC방 등의 자영업자나 실직자나 프리랜서 등 고용 충격 계층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. 홍남기 부총리는 선별 지원이라기보다는 맞춤형 지원이라고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. 2차 재난지원금의 총 규모는 1차 때의 절반인 6조 원에서 7조 원 수준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. 네,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.